저는 1983년생입니다. 네.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졸업은 제가 2009년에 했었습니다. 딴 데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그 과가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광고 프로모션 기획하는 쪽 회사에 재직을 하다가 이제 저희 JW 중해제약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일단 거래처에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거래처라면은 병원, 네, 종합병원, 네,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 거래처에 나가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임상 강의 선생님들, 그 밑에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저희가 만나면서 저희 의약품 신약에 대한 거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아니면 의학적으로 새로 나온 논문 자료나 임상 자료 같은 것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같이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올해 26살로 88년생이고요. 네, 작년에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해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전남대학교 약제부에서 1년간 이제 일을 하다가 올해 2월달에 이제 JW 중해제약 학술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마케팅부나 영업부에서 필요한 그런 전문 의약품에 대한 학술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임상 문헌 같은 거를 서치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저희 부서에서는 또 교육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이나 무슨 경력사원 위주로 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나 무슨 그런 질환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뭐 학회나 무슨 심포지엄 같은 데도 참석을 해서 그런 약업계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이렇게 후배 대학생활 다 지내시고 있었는데, 네. 대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런 제약사 쪽으로나, 아무래도 아까 30%밖에 이제 약대 출신들은 30%밖에 이렇게 오질 않는다고 하는데 네. 후배들한테 제약 업종에서 일하려면은 어떤 대학 생활 중에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지, 그런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영업 부서에 지원을 하는 이제 후배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꼭 부서를 떠나서 부서랑 상관이 없더라도 저희 제약사, 특히 저희 JW 중해제약은 생명 존중 기업 정신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던가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력이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입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약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른 과보다는 진로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뭐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는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취업이 더 잘 되니까, 제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 때 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인턴한 경험도 있거든요. 세일즈 쪽에서도 저를 해봤었는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런 연관된 인턴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은 그런 이점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그런 제약 업계가 워낙 이렇게 동향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런 기사에 대해서도 좀 스크랩을 하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많은 제약 업종이 있잖아요. 네. 동아제약, 그러니까 큰 빅3, 동아, 유한 이런 큰 좋은 제약 회사들이 있는데 중해제약이 있어요. 중해제약이 수액 전문 메이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액이라는 게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익이 높은 제품도 아니고 오히려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그런 제품인데, 그거에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제약사들이랑 달리 정말 말로만 생명 존중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께서도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되게 아프시고 막 수술 받고 힘드신 와중에서도 그 병원에서 저희 중해제약 수액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명감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자신이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자기의 능력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저 지금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을 저희가 공급하고 생산해서 제공을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큰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수많은 제약사 중에서 저희 JW 중해제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 JW 중해제약이 뭐 동아제약이나 한미 이런 데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도 뭐 탑5 안에 든다고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보면 이제 수액을 맞으시는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을 보면 거의 이제 JW 중해제약 수액이 가장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JW 중해제약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이익 창출 이외에도 JW 중해제약은 뭐 사회공헌이나 무슨 환경보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그 창업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이나 병원 다니면서도 뭐 해외로 이제 IT 봉사활동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봉사 정신이랑 뭔가 그런 가치관이 부합이 돼가지고 좀 더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중시하신다고 아까 인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지문이 3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저는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일단 기업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된다라고, 물론 기본 다른 지원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뭐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양한 신문기사 관련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가보면 재무정보 같은 경우도 다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재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점들을 일단 많이 서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자기 장점을 이제 부각하려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제가 체험해본 것들 위주로 되게 현실적이고 이제 실제 있었던 경험들을 많이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려가면서 이제 회사에 지원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고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영어 MR이라는 직종에서 네. 어떻게 그거를 좀 쓰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기억나나? 네.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사원이라고 영업부서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여러 기업체에서 대학생 마케팅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그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력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할 때는 대학교 때 핸드폰 판매 아르바이트 했었던
경험 꽤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거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일들과 이제 저희 성격,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대생들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약대를 졸업하면은 네. 물론 뭐 약국이나 병원 쪽으로 쉽게 진로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이제 더 시야를 넓히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좀 더 액티브하게 이제 일을 하고 싶다면은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제약업계에 더 종사하는 것이 더 일에도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약회사를 오시면은 더 이제 일에 그런 보람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쓰셨어요? 준비는 어떻게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약간 업무적으로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그 지금 제약회사의 그런 일과 연관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매력을 더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제약사 인턴 경험을 잘 녹여내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아마 영업 쪽하고 이쪽 R&D 쪽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이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고 이런 식인가요? 1차로 서류 면접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에 있어서는 뭐 저희 인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논술 면접도 있었었고요. 요즘은 논술 면접, 찬반 토론 면접이 아니고 토론 면접 말고 논술도 이렇게 논술 시험이요?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논술 시험. 논술 시험은 무슨? 저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슈화 되고 있는 제약 업계에 이슈의 주제를 대고 이제 신문 스크랩 해놓은 그 약가이나 쌍벌제. 저희 때는 네, 쌍벌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슈를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네, 그런 논술이었었습니다. 논술 시험 있고 그다음에 실무 면접. 네, 실무자 뭐 인터뷰 면접이나 토론 면접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었었고요. 네. 네. 인터뷰 면접. 네. 토론 면접 때는 주제가 뭐 나왔어요? 저 때는 그거 나왔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요즘에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인터뷰 면접 때는 실무진이 어떤 질문을 주로 받으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중심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영업에 지원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경험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임원 네, 면접이에요. 2차로 임원 면접 임원 했었어요. 아니요, 토론 면접 아까 한 8명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면접도 그렇게 진행되나요? 인터뷰는 2명이 들어가서 그러면요? 네, 2명 들어가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임원 면접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방에 들어가면 저희 각 부서 임원분들께서 또 거의 같이 그때 6분, 7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임원분들께서 이제 지원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회장님도 들어오세요? 제일 마지막에 최종 CEO 면접 때
아 이거 끝나고 또 있어요? 네. 면접이 엄청 많네요. 네, 3차 마지막 최종 그 CEO 면접 때 저희 부회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네, 면접 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거 질문을 하시던가요? 회장님께서는 10년 후에 네.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 10년 후에 네. 이제 10년 후 포부 물어보실 때 제가 네. 10년 후에 사장이 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제가 저희 JW 중해제약에서 최종 목표가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로 성장한 JW 중해제약의 사장까지 이제 역임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네, 그런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공채로 입사한 게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이제 발탁이 됐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을 보긴 봤지만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한번 거치고 실무진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한 후에 이제 최종 합격을 받았어요. 네. CEO 면접은 없고 CEO 면접. CEO. 네. 그러니까 임원진 면접 할 때 같이 네,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같이 면접했습니다. 서류 통과하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주로 어떤 수시 채용 이런 때 어떤 질문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약사만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약사만 지원 자격이 돼가지고 했던 그런 채용이었는데요. 그 임원진 면접에서 각 부서에 계신 이제 임원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서에 딱 이렇게 공고가 난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제 오픈잡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어느 부서를 가고 싶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어 주셨거든요.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시죠. 네, 좀 더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 씨가 생각하시기에 이 MR은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한 것 같으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좀 적합해요? 성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수 MR이 되셨는데 일단 개인적인 성향을 보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고 저희 의사 전문직이나 아니면 약제부의 약사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성격이라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성격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저는 기본적인 인성으로 좀 성실함이나 그러한 면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실한 모습이나 그런 면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만나는 고객이신 뭐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도 다 그런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실한 면을 많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서 이제 더 좋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저희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도 경험을 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야겠지만 거기에 좀 이제 성실함까지 같이 이제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벌써 한 얘기. 2년 정도 네. 됐으니까 벌써 한 두 번의 후배들이 들어왔네. 네, 받았습니다. 어떤 후배, 좋은 후배도 있고 또 뭐 나쁜 후배도 있고 나쁜 후배가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후배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바르고 되게 성실한 그게 사실 요즘 기업이랑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뭐 창의력, 물론 저희 회사도 창의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창의력이나 뭐 이런 개성 이런 걸 많이 존중을 점점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제 저희 업계의 특성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성이나 아니면 성실함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인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들어오면, 왜냐면 사실 저도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회사 들어와서 습득을 하고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인성을 잘 맞춘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성이 바르고 뭐 활달하고 열정적인 후배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뭐 업무적으로 좀 약간 미흡하더라도 그런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애착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끝까지 해내려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성실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